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이거는 구구라고 하는 표현도 안 맞아요. 이건 내란 세력이에요. 아, 구구 표현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국민의 짐을 넘어서 국민의 적이 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서정표입니다. MBN 유일의 정치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원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네. 어떠셨습니까? 오시는 길. 제가 복장하시지만 제가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랜만에. 네. 넥타이를 매도 될 만큼 날씨가 이제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지난 여름 너무 더웠어요. 아, 그렇죠. 국회 상황도 조금 지금 가을이 오는 것처럼 좀 시원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일단 본회의부터 얘기를 해보시죠. 네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야 대치 상황, 그러니까 한복과 상복으로 본회의장을 어떻게 보면 장식을 했는데 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우리 국회는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게 정기국회거든요. 네. 100일간의 9월 1일 날 시작해서 12월 9일 날 끝나는 100일간의 그 수학기. 네. 그래서 이제 법률, 예산, 뭐 국정감사 이런 게 다 정기국회에 포진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약간의 축제 같은 거거든요. 네. 우리 그래서 백혜련 의원이 제의하고 또 국회 의원식 의장까지 동의해서 우리 요즘 한참 세계적인 열풍을 불고 있는 K문화, K한복, 네. 한복, 그다음에 캐대헌에서 또 한복이 엄청나게 히트를 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예전에는 사실 여성 의원 몇 분이 이제 상징적으로 입으셨는데 올해는 한번 좀 다 입어보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는데 저는 흔쾌히 그래서 민주당은 안 어울리는 한복을 잘 안 입는 한복을 나름대로 입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까만 옷에 근조기까지 달고 오니까 그러니까요. 심지어 조금 아쉬웠습니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런 날만이라도 개회식만이라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네. 개회식 날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축제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됐고 첫 정기국회의 어떤 그런 대치 상황을 국민들께 보여주셔가지고 네. 많이들 좀 실망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새로운 당대표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시작은 좀 깔끔하게 시작하고 네. 또 싸울 거리야 차고 넘치니까 국회가 왜냐하면 뭐 예산 네. 그다음에 주요 쟁점 법안들 뭐 국정감사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곳곳에서 뭐 자기들의 주장과 이런 걸 많을 텐데 꼭 개회식까지 그랬어야 됐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제 큰 걱정을 해주셨어요. 여야 대치가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새 대표 두 분 다 장동혁 대표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네네. 어떻게 슬기롭게 좀 풀어가야 될지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지금 국회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내란 종식을 향해서 드라이브를 좀 세게 걸고 있고요. 네. 반면에 국힘은 뭐랄까요? 극우 보수 정당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제 이 내란과 관련된 것을 계속 방어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권성동 체포동의안도 이제 곧 국회로 올 텐데 진짜로 윤 어게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윤 어게인을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국민의힘? 그런 거죠. 지금 우리 장 대표님이나 하시는 발언이나 행동 그리고 최고위원들 몇몇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석방하라고 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 그 허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주정당이어야 돼요. 그게 보수든 진보든 뭐 우파든 좌파든 그 허들의 기준은 민주적 질서, 최소한의 헌법적 질서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정당들로 이 구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한길이나 이런 분들 하는 거 보면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으로 이거는 구구라고 하는 표현도 안 맞아요. 이건 내란 세력이에요. 아, 구구 표현도 맞지 않다. 구구보다 더 나갔어요. 내란이에요, 내란.
내란 세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내란 동조 세력, 내란과 일치되는 세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국민의 짐을 넘어서 국민의 적이 되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정신 차리고 민주적인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과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권선동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가능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안 오는 게 좋고 네. 만약에 오게 오더라도 되면 반대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그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그 의정활동의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도 반대 표결을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다음에 뭐든 걸려라식으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에 무리한 기소라고 했고 실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어떤 사람이 증언 한 조각 아니면 꽤 맞추기 그냥 막 털어대다가 뭐 하나 걸리면 그거 뭐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해서 저는 반대했었습니다. 이번 근데 권선동 건은 좀 다르죠.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윤모 씨의 통일교 2인자라고 불렸던 윤모 씨의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네. 말이 있고 그리고 요즘 이렇게 뇌물 주는 사람들이 증거 사진 다 남긴다며요. 네. 그 윤모 씨와 권선동 의원의 만남 2시간 전에 현금 뭉치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이런 게 증거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떳떳하게 가서 네. 밝혀야죠 자기가.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물적 증거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은 좀 다르다. 아,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근데 권선동 의원이 반성하거나 혹은 제대로 해명하기보다는 정치 공작 운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붙이고 있는데 네. 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권선동 의원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려면 정말로 그 어떤 자신의 어떤 그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그런 증거나 혹은 그런 해명, 합리적인 해명, 타당한 해명 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좋겠다. 모든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해명을 그렇죠. 내놓으면 근데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정치 공작하면서 버틴다? 네. 이거는 아마 국민들의 동의도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거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뭐 그러겠죠. 뭐 제가 관심사항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는 저희들 관심사항은 아닌데 네. 어쨌든 제 기준으로서는 가능한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주고 싶은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금.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특검이 국민의힘을 향하는 칼날의 뭐 세기라고 할까요? 예리함이라고 할까요? 점점 더 예리해지고 있고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인데 특히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고 이 송호석 대표는 바로 즉각 이 특검에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어떤 특검의 속도, 특검의 방향은 옳다고 보신가요? 저는 특검에게 무리한 수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3개 특검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특검에게 부여한 임무는 네. 진실 규명이 첫째입니다. 진실 규명. 그래서 내란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네. 진실되게 밝혀내는 것. 최상병 사건 당시에 실체적인 진실이 뭐냐.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김건희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의 진실이 뭐냐. 이걸 밝혀내는 게 우선입니다. 밝혀내는데 여야도 없고요. 지위 고하도 없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조사받아야 되고요. 네. 그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면 풀려나는 거고 혐의가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내란 세력의 뿌리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에 당일 행적에 의문부호가 많이 찍히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해명해야죠. 근데 본인은 지금 자꾸 부인하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어서 특검에서 압색까지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승자박 아닌가요?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고 특검의 방향은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결국 소위에서 통과도 됐고요. 이것도 뭐 지금 뭐 제대로 된 방향, 진실 규명을 위한 그렇죠.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시간이 사실은 내란 세력이 어느 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군 내부의 내란 세력도 정확하게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그 장군 인사를 다 7명인가요? 네. 7명을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장성급들, 영관급들이 어디까지 누가 연관됐는지 아직 조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바깥에서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들, 경찰 내부의 상황들, 네. 그리고 여러 그 국정원이라든가 지금 어제 국정원 그 발표 보고 저 깜짝 놀랐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둘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수사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대상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늘 필요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사 인력이 절대 부족하답니다. 네. 기간도 짧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 네. 제가 지금 대담 초반인데 특검 얘기를 상당히 조금 많이 하는 이유는 네. 아무래도 여야 대치에 이 특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란 수사도 중요한 하나의 변수이자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특별재판부 얘기가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내란 관련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거잖아요. 이거를 9월 25일 날 이번 달 안에는 어떻게 이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특별재판부. 지금까지 재판부가 하는 행태를 몇 가지만 사례 드려볼게요. 네. 하나 지기현 판사가 구속되어 있던 윤석열을 석방해 줘버렸습니다. 네. 그 바람에 굉장히 수사라든가 이 저희 증거인멸?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엄청나게 더뎌졌습니다. 두 번째, 한덕수가 지금 방조 혐의가 분명해 보이는데 구속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법원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부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럼 이 특별재판부가 과거에 없었던 일이냐? 검토됐습니다. 대법원 내에서. 세월호 때 특별재판부 검토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합헌이고 지금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냐? 당시에 검토는 됐지만 특별재판부가 실행되지는 않았잖아요. 그 검토를 했다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위헌이었으면 검토했겠습니까? 실제 실행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실규명을 위해서. 네. 그런 거 보면 저도 진실규명을 위해서 이것을 딱 특화시켜서 이걸 상설화하기는 무리겠죠. 근데 이런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재판부로서 국민들의 신망과 어떤 이런 걸 받는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재판부가 있는 건 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그동안의 재판부를 봐라. 재판부에 대한 불신에서 자기들이 한 행위들이 네. 국민들이 불신하게 해줬잖아요. 자기들의 이 재판과 석방, 구속영장,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 책임을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 책임은.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이 되면 특별재판부에서 유무죄를 가린다. 심판하면 되죠. 판결을 한다는 재판을 건데 하면 되죠. 이게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는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즉각 입장을 냈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되시나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 그런 우려는 사법권. 충분히 뭐 자기들 입장에서는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내란 세력을 뿌리 뽑는 데는 네. 예전에 특별검사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 검사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공정하지 않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고 그래서 해보니 그 특검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라. 네. 그리고 진실규명을 잘하더라. 이런 효용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특별재판부는 없었죠. 그런데 없다는 것이 곧 그게 영원히 없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필요하면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자초한 일에 대한 종결 네. 그걸 이제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하여간 국민 정서상 혹은 내란이 다시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